조선졸기실록 세자의 양녕대군의 교육을 맡기도 한 권근의 졸기.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2월 14일 정의 첫 번째 기사 1409년명 영락 7년 길창군 권근의 졸기. 길창군 권근이 졸하였다. 이날 새벽에 임금이 권근의 병이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세자에게 문병하도록 명하여 세자가 맞떠나려고 하였는데 권근이 이미 죽었다는 말을 듣고 중지하였다. 권근의 자는 가온인데 뒤에 사숙으로 고쳤다. 호는 양촌이고 안동부 사람이다. 고려정승 권부의 증손이며 검교정승 권희의 아들이다. 어릴 때부터 글읽기를 부지런히 하여 그칠 적이 없었다. 훈무기훈년에 나이 18세로서 병과에 뽑혀 춘추 검열에 제배되어 왕부 피자치가 되었다. 계층년에 과거양시에 3등으로 합격하였으나 나이가 25세 미만인 까닭에 경사에 가서 응시하지 못하였다. 갑인년에 성균 직강과 예문은교에 제배되었다. 공민왕이 갑자기 죽자 원조에서 사신을 보내어 반사하고 우리나라로 하여금 예로 접대하기를 강요하니 권근이 정몽주, 정도전 등과 더불어 도당에 상서하여 원나라 사신을 받아들이지 말기를 청하였는데 그 말이 간절하고 곧아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다. 국정을 담당한 자들이 이들을 모두 무고하여 죄를 뒤집어 씌워 내쫓아다 권근은 나이가 어려서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여 면할 수 있었다. 임술년에 좌사의 대부에 제배되어 위주우왕이 왕위에 있으면서 오랫동안 음희로 절도가 없었으므로 상서하여 극진이 가난이 우왕이 이의 말을 받아들이고 간추를 써서 병풍에 붙이도록 명하였다. 갑자년 겨울에 대언해 거론이 생겼는데 당시 재상이 권근의 이름을 올려 추천하였더니 우왕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일찍이 간관이 되어 나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하였다 하고 피를 잡아 그 이름에 동그라미를 쳤다. 무진년 봄에 최영이 국정을 담당하여 중국에 대항할 뜻을 가지고 무릇 중국 조정에 보내는 글에 사대의 구례를 쓰지 아니하고 초격으로 이자하려고 하니 권근이 면대하여 그 잘못을 지적해서 마침내 초격을 쓰지 아니하였다. 초격은 경문처럼 과격한 언사를 쓴 글입니다. 여름에 태조가 의를 들어 해군하여 최영을 잡아 물리침에 좌대원에 제배되었다가 곧 지신사로 옮기고 동지공거로서 이은등 33인을 뽑았다. 기사년 봄에 첨섬 일직사사에 승진하였고 여름에는 문화 평리 윤승순과 더불어 표문을 받들고 경사에 갔다가 가을에 예부의 자문 한 통을 가지고 귀국하였다. 국구 이임이 당시의 좌상이 되어 묘당에 나와 앉아 있었으므로 그 자문을 넘겨주었다. 우리 태조는 우상이 되었으나 마침 신병으로 인하여 집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 틈을 타서 태조께 진언하기를 예부의 자문은 이성이 왕이 된 것을 문책한 것인데 권근이 홀로 이임과 더불어 뜯어보았습니다. 구하였다. 이성은 신시로 곧 창왕입니다. 10월에 대간에서 이숭인이 사명을 받들고 경사에 가서 재물을 모은 죄를 탄핵하여 편출되었는데 권근이 이숭인의 뒤를 이어 경사에 갔던 까닭으로 이숭인의 무고를 당한 사실을 알고 상서하여 그의 무죄함을 밝히니 대간에서 권근이 죄인의 편을 들고 원관을 헐뜯는다고 탄핵하여 우봉으로 편출하였다. 공영왕이 즉위하게 되자 대간에서 탄핵하기를 권근이 사사로이 자문을 뜯어서 먼저 이임에게 보였으니 이는 이성을 편든 것이라고 논죄하여 영해로 옮겨 유편시켰다. 경호년 봄에 대간에서 다시 논핵하여 극경에 처하려고 하였으나 태조가 구원하여 줌에 힘입어 잠을 맞고 흥예로 양이 되었다. 그해 여름에 이색 이하 여러 편소에 있던 자가 모두 청주의 옥으로 잡혀와 갇혔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큰 비가 내려 물이 넘쳐 성 안에 들어와서 공회가 모두 물에 잠겼었다. 여러 문사관들이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 물을 피하였으므로 갇힌 자들이 모두 달아나 피하였다. 권근만은 홀로 꼿꼿이 앉아서 신색이 자약하여 말하기를 내가 만약 죄가 있으면 마땅히 천벌을 받을 것이고 만약 죄가 없으면 하늘이 어찌 나를 물에 빠져 죽게 하겠느냐 하였다. 이때 죽음을 면하여 한양으로 돌아왔다가 익주로 옮겼었는데 입학도설을 지었다. 신민년 봄에 자편을 얻어 충주로 돌아갔다. 예경을 찬정하다가 이룩하지 못하였었는데 이때 이르러 원고를 쓸 기회를 얻게 되었다. 기윤년 봄에 태조가 계룡산에 거둥하여 권근을 특별히 불러 행지소에 나오게 하여 정총과 더불어 능묘의 비문을 찬정하도록 명하였다. 갑술년 가을에 중추원사에 제배되었다.
경자는 여름에 명나라 태조 고황제가 표전에 희모의 글자가 있다고 놓아요 사신을 보내어 표문을 지은 사람인 정도전을 부르니 정도전이 병이 있다고 칭탁하였다. 내사가 날마다 독촉하니 권근이 자청하기를 표를 짓는 일에 신도 참여하여 알고 있으니 사신을 따라 경사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니 태조가 부르는 명이 없다고 하여 그만두게 하였다. 권근이 다시 아뢰기를 전조 마르베 몸이 중한 죄를 입어 거의 목숨을 보전하지 못할 뻔하였는데 다행히 전하의 불쌍히 여기시는 인덕에 힘입어 목숨을 보전할 수 있었고 이제 국초를 당하여 또 거두어서 주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조의 은덕이 하늘처럼 만극하오나 신이 보답한 공로가 없습니다. 원컨대 경사에 가서 하늘 같은 복으로 변명을 하여 성은의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할까 합니다. 하였다. 태조가 남몰래 황금을 하사하여 행제로 쓰도록 하였다. 압록강을 건너니 사신발레가 여러 재상들에게 중국 조정에 들어가 대답할 말을 물었는데 권근에게는 묻지 아니하였다. 권근이 말하기를 대인은 어찌하여 오로지 나에게는 말하지 아니합니까? 하니 발레가 낯빛을 고치며 말하기를 지금 그대는 부르는 명령이 없는데도 자진하여 가니 나라의 충신입니다. 황제께서 무슨 물을 말이 있겠으며 그대 역시 무슨 대답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9월에 중국 조정에 들어가니 그 이튿날 예부에서 성지를 받들어 표문을 지은 사람들을 억류하기 위해 본국으로 자문을 보내고 친명으로 권근을 불러서 자문의 초를 보여주었다. 권근이 고두하며 말하기를 소국이 사대함에 있어 표문이 아니면 하정을 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등이 해외에서 자라서 학식이 통달하지 못하여 우리 임금의 충성을 능히 주광에 각별히 사르지 못하였사오니 진실로 신등의 죄입니다. 하니 황제가 그 말을 옳게 여겨 의례로 대접하고 시제를 내어시 18편을 짓도록 명하였다. 주광은 면류관의 양쪽 귓가에 저우에 늘어뜨린 누른 솜으로 만든 솜방울인데 이것은 정사를 볼 때 참언을 듣지 아니하고 불급한 말을 함부로 듣지 않으려는 뜻을 나타낸 것입니다. 시 한 편을 지어 올릴 때마다 황제가 칭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인하여 유사에게 명하여 주천을 준비하고 기약을 갖추어 사흘 동안 유람하게 하고 또 시를 지어 올리도록 명하였다. 황제가 이에 장률 시세패를 친히 지어 하사하고 문영각에 출사하도록 명하여 한림학사 유사모, 호관 경청 장신 대덕이 등과 더불어 서로 교육하게 하였다. 문영각은 중국 명나라 때 설치한 내각의 하나. 처음에 남경에 있을 때 설치하였으나 태종 영락제가 북경으로 천도한 뒤 옮겼습니다. 전적을 갈무리하고 대학사들이 모여 천자에게 강독하는 일을 하였는데 뒤에 청나라 때도 자금성 내에다 문영각을 설치하였습니다. 매양 우리 태조의 회군한 의거와 사대하는 정성을 칭송하니 황제가 듣고 아름답게 여겨 특별히 노실수제라고 일컫고 돌아가라고 명하였다. 돌아오자 정도전이 대간을 사조하여 정총 등은 모두 구류되었는데 혼자서만 석방되어 돌아왔다는 이유로서 탄핵하여 그 죄를 거듭 청하니 태조가 말하기를 천자가 진노한 때에 몸을 일으켜 자진하여 가서 좋은 말로 전대하여 능히 황제의 노여움을 풀게 하였으니 공의실로 적지 아니한데 도리어 죄를 주라고 한단 말인가 하였고 권근도 또한 글을 올려 스스로 적은 노고를 서술하였으므로 이에 원종 공신이라고 칭하였다. 무인년 가을의 외우를 당하였다. 김윤년을 기복시켜 첨서에 제배하니 2번이나 전을 올려 상제를 마치기를 애걸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이윽고 정당 문학 겸 대사원으로 천전되어 상소를 올려 사병을 혁파하였다. 경진년 11월에 금상이 즉위하여 추춘 이때 좌명 공실에 호를 내려주었다. 이모년 봄에 참찬 이정부사로서 지공고가 되어 신효 등 33인을 뽑았다. 중국의 사신이 반드시 권근의 안부를 먼저 묻고 서로 대해서는 공경하는 예를 더하였다. 어서 유사 길관 애사 옴불화가 사명을 받들고 왔을 때도 역시 압록강에서 권근의 안부를 물었다. 도성에 이르자 전하가 사신에게 위호하는 잔치를 베풀어 여러 재상들이 차례로 술잔을 돌리는 예를 행하였는데 권근이 예를 행하게 되매 유사길과 옴불화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하가 말하기를 천사께서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하시오. 하니 유사길이 어찌가 이 사문의 노성군자를 만홀히 대하겠습니까? 하고 옴불화는 태조 황제께서 공경하는 분입니다. 하였다. 옴불화는 바로 발라이다. 계민년에 표를 올려
벼슬을 사임하고 한가한대에 나아가 예경, 절차를 상고하는 일을 마치겠다고 애걸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예전에 송나라 사마광은 자치통감을 편찬하였으나 벼슬을 사임하지는 아니하였다 하고 곧 삼관의 선비 두 사람으로 하여금 날마다 권근의 집에 나아가서 글 쓰는 일을 돕도록 명하였다. 책이 이룩되자 선사하여 한 본을 바쳤다. 을인년 봄에 의정부 찬성사에 제비되고 겨울에 내후를 당하였다. 병술년 봄에 기복을 명하여 대제학을 제수하니 2번이나 전을 올려 상제를 마치기를 애걸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그해 가을에 임금이 세자에게 선의하려고 하니 상서하여 선의를 정지하도록 정하고 또 병중이 애걸하여 계달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내가 진실로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은 알았으나 그의 가슴 속에서 이를 결단함이 이처럼 정밀하고 정확할 줄은 몰랐다 하였다. 정해년 여름에 임금이 친히 문사를 시험하였는데 권근과 좌정승 하윤을 독권관으로 명하여 예문관 직제학 변계행 등 10인을 뽑았다. 무자년 겨울에 병이 위독하였었는데 임금이 노하여 대간의 관원을 장차 극형에 처한다는 말을 듣고 상서하여 간절히 가나니 임금이 이에 석방하였다. 병들어 누운 날부터 임금이 약을 하사하고 문명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 졸할 때 나이가 58세였다. 임금이 듣고 놀라고 슬퍼하여 3일 동안 철조하고 유사에게 명하여 상사를 돌보게 하였으며 사죄하고 조례하고 부증하기를 매우 후하게 하였다. 중궁도 중사를 보내어 치전하고 세자가 친히 관구에 나아가 제사 지냈다. 중사는 궁중에서 왕명을 전하는 내시입니다. 성균관 대사성 최함 등이 삼관의 선비들을 거느리고 소외의 제사를 지냈다. 소례는 나라에서 제사를 지낼 때 양을 통째로 제물로 바치던 일. 처음에는 양과 돼지를 아울러 바치는 것을 소례라 했으나 뒤에 양만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시호를 문충이라 하였다. 원근이 검열에서부터 재상이 되기까지 항상 문안을 맡아서 광각의 직임을 두루 역임하고 일찍이 한 번도 외직에 임명되지 아니하였다. 타고난 성질이 정수하고 온화하며 성리학의 조예가 깊었다. 평상시에 비록 아무리 다급할 때일지라도 말을 빨리하거나 당황하는 빛이 없었고 배척을 당하고 배출되어 사생이 목전에 있었던 때에도 태연하게 처신하고 일찍이 상심하지 아니하였다. 무릇 경세의 문장과 사대의 표전도 또한 모두 찬술하였다. 문집이 약간 있어 세상에 전한다. 장차 임종하려 할 때에 아들과 사위를 불러 모아놓고 유명으로 불사를 쓰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아들과 사위들이 치상을 일체 가래대로 행하고 부도법을 쓰지 아니하였다고 한다. 아들이 넷이 있으니 권천권도 권규권준이다. 경학과 문학의 양면을 잘 조화시킨 권근. 권근은 젊은 시절 이색과 정몽주에게서 학문을 배웠는데 성리학의 조예가 깊었고 문장에 능하였으며 경학과 문학의 양면을 잘 조화시켰고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해 공민왕 때 나이 18세로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이때 명에 따라 대궐들에 들어가자 왕이 노해 저렇게 어린 아이가 어떻게 과거에 급제했느냐라고 묻자 이색이 장차 크게 쓰이게 되면 어리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고려 말 왜구의 침입 당시 이인이 밀파에게 숙청되어 귀양을 가 있었는데 왜구가 무서웠던지 최무선이 개발한 화포로 진포해전에서 승리하자 온갖 찬사를 첨가한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당시 고려에서는 문사를 뽑아 명나라의 남경에서 행하는 과거에 응시토록 했는데 권근이 2번이나 향시에 급제했으나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명나라에는 가지 못하고 성균직강, 예문은교로 임명되었습니다. 1389년 첨섬일직 사사에 이르러 문화평리 윤승순과 함께 사신으로 명나라를 다녀왔는데 공양왕이 즉위하자 명나라에서 가져온 문서의 글이 원인이 되어 유배되었습니다. 그때 이성계의 구원으로 모면하고 이색의 일파와 같이 청주옥에 갇혔다. 마침 수혜로 용서를 받고 익주에 있으면서 입학도설을 저술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다른 신진 사대부들처럼 친명사대의 입장을 고수했지만 사전개혁에서는 조준, 정도전 등의 사전협파론과 달리 이색과 함께 수족권의 중첩회단을 바로잡는 일전일주론의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1390년 주원장에게 이성계가 명나라를 공격한다는 거짓말을 한 윤희, 이투 등의 옥사에 연루되었으나 정몽주의 도움으로 풀려나게 되었는데 고려 말에는 스승 정몽주와 정치적 입장을 같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1392년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개국되자 태조의 명으로 1393년에 정총과 함께 정릉에 비문을 짓고 중추원사가 되었습니다.
정도전이 표전문 사건을 일으키면서 골치를 썩을 때 권근이 자진해서 명나라로 가서 표전문 사건을 해결하기도 했는데 이때 지은 것이 응제시입니다. 1398년 1차 왕자의 난 이후에는 이방원의 세력에 섰으며 이방원의 딸 경안공주와 아들인 길창군 권교의 혼인으로 둘은 사돈지간까지 되었습니다. 이후 정몽주의 신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으며 이방원이 즉위한 후에는 세자 양녕대군의 교육을 맡기도 했는데 그의 장례를 치를 때는 이전 같은 불교식 의례가 아니라 주작 아래에 따라 장사를 치렀다고 합니다. 오늘 조선졸기실록은 세자 양녕대군의 교육을 맡기도 한 권근의 졸기였습니다.